자, 이렇게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뭐 이러한 이 사각형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수 A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무리함수는 항상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어디냐면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3이 이제 뭐 여기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 값이 0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A 값이 0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항상 뭐 포인트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C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는 순간부터 얘하고 이제 만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지금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2는 루트 하시고요. 자, 1 대입하니까 그럼 A니까 얘는 4A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루트 A가 얼마냐?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풀마 1이 될 건데 이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A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이 됐을 때 뭐 한다?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는 A가 크고 1보다는 1이 됐을 때 만나니까 1보다 작아야만 뭐가 되겠어?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체킹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그 다음에 이쪽은 A가 이제 0보다 작아야 되겠죠. A가 0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B라는 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부터 뭐 하는 거야? 만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값이 B값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5,4니까 마이너스 5,4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대입해 주시면은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8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8은 만나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0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fx는 뭐가 됩니까? A가 0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니까 몇 개가 가능하겠어? 7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친구들은. 680번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아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형이 이렇다, 얘가 뭐 나타내는 그래프 개형이 뭐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조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81번입니다. 함수 y는 3도토x의 그래프 위에 점 a를 지나고 뭐 xy축에 평행한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쌤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 x 이렇게 그리시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렇게 크게 올라가겠죠. 증가하는 폭이 크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라고 한번 볼게요. y는 3루트 x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 그냥 이 정도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한번 볼게요. y는 자 루트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위에 점 a를 지나고 뭐 a가 어디가 있으면 a를 지나겠다는 얘기야. 여기를 지나고 x축 y축 x축 이렇게 자 그어봤어. 그래서 BC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AC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뭐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친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정사각형이다 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고요. 이런 거는 뭐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이긴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여기 있는 x값을 갖다가 우리가 k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b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k, 루트 k가 될 것이고요. a 좌표는 k, 3루트 k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C좌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Y가 뭐가 되겠니? 3루트 K가 되는 맞죠? 3루트 K가 되는 X값을 지금 구하는 거니까 제곱하면은 9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의 좌표는 9K, 3루트 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뭐 AB의 길이는 Y값이니까 3루트 K에서 루트 K를 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 루트 K라는 친구하고 AC의 길이는 자 항상 이렇게 좌우는 X값, 위아래는 Y값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9K에서 K를 뺄 거니까 8K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일사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양변 제곱하면 K라는 친구는 16K 제곱이 될 것이고 K라는 값은 양수죠. K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K 약분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K 값은 뭐가 되냐? 16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라는 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뭐였습니까? 8K였네요. 얘가 9K이고 얘가 K니까 8K가 한 변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8K 곱하기 8K 해주시면 되는데 K가 16분의 1, 16분의 1 대입하시면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다 곱하시면은 8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뭐 고1 때는 자주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뭐 별거 없죠. 단순하죠. 자, 682번 한번 볼게요. 682번 한번 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는 0,3이야. 얘를 선생님이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이네요. 3,0이니까 이 정도로 와서 얘를 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5니까 적당하게 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했고요. 쌤이 이렇게 잘라서 이런 거 뭐 여러분 중3 때도 2차 함수 많이 해봤던 거야. 그치? 뭐가 똑같으면 자, 여기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부러진 정도, 즉 기울기가 뭐 기울기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구부러진 정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말이 되겠지. 구부러진 정도가 같으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꿔 주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이제 얼마냐라고 보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넓이 이제 원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원칙적인 방법부터 좀 한번 알려주시면 이거 뭡니까? 평사가 되겠죠. 그쵸? 평사니까 이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얘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내가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네. 맞죠? 그러면 이 길이라는 거는 얘가 뭐 3이고 3이니까 피타 아저씨에 의해서 3루트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은 경우도 원칙상으로는 이 직방하고 이 직방이 있으니까 이 직방의 임의 한 점 뭐 0,3이든 3,0이든 거기에서 이 직방까지의 거리 공식 이거 여러분 배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제 원칙이기는 해.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45도야. 45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대 1대 루트 2라는 그런 비가 성립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3이고 얘가 15입니다. 15죠. 그쵸?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되겠어? 1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나는 지금 이거 알고 싶은 거 얘가 45도 얘가 45도. 그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방법으로 1대1대 루트 2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길을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올 거니까 얘를 루트 2로 뭐 하면 됩니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6루트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니까 18에다가 2 곱하니까 3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약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 이 친구.
얘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얘들아? 이렇게 올려볼까? 올려보면 이런 느낌의 도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려보면 얘가 뭐가 되게 이렇게 바닥이 되게끔. 그쵸? 그러면 얘가 사실은 3루트이고 여기 길이가 6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6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해. 맞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얘하고 보면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니 얘들아?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로 3만큼, y로 3만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보면은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1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곡선하고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과 y축으로의 평행이동만 적용을 시키더라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 즉 이거를 우리가 x축의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하시고 얘를 y축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x축의 평행이동이 얼마입니까? 3이죠. y축의 평행이동이 얼마입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그거 두 개 곱하면 36이라는 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게 풀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시키는 건 선생님 여기 y축 3의 평행이동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좀 다 따지는 게 조금 의문이 생기면 그냥 요 정도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과 여기서의 y축의 평행이동은 의미가 없어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곡선 이거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A, B의 길이라고 얘기했네요. 일단은 얘들아 우리가 함수 문제들은 일단은 뭐가 주어지잖아.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 체크해 볼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요. 여기 x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 그래? 베타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AB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AB의 길이라는 거는 AB의 길이라는 거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그럼 그게 바로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적용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 2만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게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고 베타하고 알파라는 거는 두 함수의 뭐가 됩니까? 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뭐 항상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두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친구 x제곱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4k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내가 구하는 건 루트 2를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2. 그럼 결론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여기서 말하는 fk라는 거는 fk라는 거 루트 하시고요. 2 들어가 주시고 4k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무리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무리함수가 얼마냐? 어떤 거냐? 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0에서 출발하면서 양수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 뭐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치역을 지금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 f 거에 뭐를 구해야 돼? 이거에 해당하는 y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 y 값이 gx의 뭐가 되는 거야? x 역할이 될 것이고 정의역이 될 것이고 그 정의역에서의 치역이 누가 되느냐를 찾는 게 내 목적이다라고. 뭐 어렵지 않은 문제 사실 이건 그치요? 그래서 일단은 x가 마3보다 크다야. 이거 생각해보면은 얘는 지금 뭐가 되니 얘들아? 마3, 마이너스 1이죠. 자, 무리함수는 출발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x가 양수면은 뭐 이쪽 방향, 얘가
양수면은 이 방향.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갈 거니까, 즉,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결론적으로 gx의 정의역이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지금 x 이퀄 마 3, 여기가 지금 마 3입니다. 여기는 2가 됩니다. 선생님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떤 사분면을 지나느냐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는 XY축이 필요해요. 정확히 따져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점근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단순하고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3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4에서 뭐를 빼는 겁니까? 6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잠깐만요. 여기가 마3이 안 들어가잖아. 그치? 마3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마1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마1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퀄이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3이니까, 뭐, 이 정도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하고, 안 들어가면서, 쭉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당연히 뭐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만 체크하셔도 답은 2번이겠구나 라는 거 바로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문제를 풀 때 뭐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 연습까지 하는 거 습관 들이는 게 당연히 좋지만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쓸데없는 계산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하다가 괜히 또 이상하게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충분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2번이 답이라는 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685번 한번 해볼게요. 685 선생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자, y가 이렇게 유리함수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무리함수로 주어졌고요. 자, 교집합이 한 개다라는 거는 교점이 한 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이 정도 다 아실 거고 그렇게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a, b를 구해서 한번 곱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부터 그려보면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 XY까지 좀 그려볼게요. 이게 X축이고요. 이렇게 자, Y축이다 라고 해보고요. 자, 얘는 0,4니까 4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정근선 그어볼게요. 얘가 Y 이퀄 4가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0이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B 한번 봐봐. 이 문제 선생님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나 같으면 이런 문제 내겠어. 나 같으면. 자, 여기를 보니까 출발점이 얘들아 뭐야? 출발점이 불러봐. K,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여기 있는 K들은 여러분들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상수, 변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상수라는 거는 딱 고정된 하나의 값만 갖는 게 상수고 변수는 이 컨셉에만 맞춰서 여러 개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지금 K 값은 상수야, 변수야? 얘가 상수라면 당연히 이렇게 범위 구하라는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범위 구하라는 말 자체가 뭐야? K가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어.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어떤 것들이 있겠니? 라는 얘기인 걸 보니까 K는 변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K가 변수일 때 니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점들이 만족하는 함수식은 뭐지? 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 변수는 함수야. 변수는 무조건 함수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x가 k일 때 y가 마이너스 k가 되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을까? 어떤 함수가 있지? x, y 부호가 뭐예요? 반대잖아. 그래 안 그래? x, y 부호가 같은 게 뭐고? y 이퀄 x고. 그쵸? x보다 y가 2배인 게 바로 뭐가 돼? y 이퀄 2x가 되는 거고. 아, 그런 거잖아. 함수 별거 아니잖아. 그쵸? x, y 부호가 반대야. 똑같은 k인데 부호만 반대야. 그럼 그런 함수 뭐 있어?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b라는 친구가 여기가 출발을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너는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함수 위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게. 추론을 약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무조건 그냥 뭐 대입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k, 마이너스 k는 y 이퀄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y 이퀄 마이너스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여기 검은색 위에 출발점이 있어야 돼. 그러놓고 여기 지금 보니까 x 앞에 개수가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윗동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결론은 자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얘는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하고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 없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그렇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교점이 뭐 하는 거야? 시작되는 거야. 교점이. 몇 개가? 한 개가 시작되는 거지. 어디까지? 요렇게 동그라미에서 요렇게 갈 때까지는 무조건 한 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지점부터는 요렇게 지나가 버리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족하게 하는 K의 범위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하고 y 이퀄 x, y 이퀄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이 이노마하고 이노마가 될 텐데 이 작은 쪽은 뭐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쵸? 여기 있는 이 큰 쪽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범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너무 좋잖아 이런 문제 사실. 이해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만 푸시면 됩니까? 당연히 이거 이퀄 마이너스 x라고 놓으시고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x에 관한 2차식 만들고 그 다음에 판별식 해가지고 아니 판별식이 아니라 2차식 이퀄 0으로 만들어서 근 몇 개 구하면 돼? 2개 구하면 되겠지.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 구해보시면 하나는 마이너스 6하고 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포함이 돼야 되고요. 2는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은 뭐 사실 단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알아듣겠어? 만약에 얘들아 k, 마이너스 2k야. k 변수라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y 값이 마이너스 2y일 때 x 값은 x다 이 말이라고 이게. 알아듣겠어? 여기 있는 거 y로 바꿔주면 되고 얘 뭘로 바꿔주면 돼? x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k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 얘는 k제곱 뭐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얘가 y, 얘가 x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y는 x제곱 위에 있는 그러한 그 그래프 위에 있는 값들만 k 값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686번 한번 봐볼게요.
도함수 fx, gx가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f에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2분의 1로 묶으면 여기가 2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x의 개수는 묶어내는 거에 역수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2로 묶어내면 그래서 4였던 게 반절로 줄어들잖아. 묶어내는 거에 역수를 곱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x제곱이 정수일 때는 잘 묶어내. 그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4분의 3 x제곱이야. 4분의 3 묶어주면 x는 뭐가 돼야 돼? 역수인 3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가 2가 되니까 얘는 2x가 되는 거잖아. 2x가 당연히 여기는 x 이퀄 뭐가 되겠어?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러분이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2분의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지? 2분의 1, 2분의 1. 여기가 1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0 되겠네요. 얘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고요. 자, f 역함수의 x값이 2에서부터 뭐라 그랬어? 8까지라고 얘기했네. 맞지? 그럼 2에서 8까지란 얘기는 이게 지금 인버스의 x값이니까 원함수 입장에서 누가 되겠어? x값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여기가 뭐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8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가 y값이 2, 여기가 y값이 뭐 8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y값이 2가 되는 x값 구하시고 여기 있는 y값이 8이 되는 x값을 내가 일단 구하셔야 돼. 근데 걔네들은 둘 다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의 값에서 뭐가 되겠니 얘들아?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친구가 2가 된대. 2가 된대. 그러면 양쪽에다가 이제 2배 한번 곱해 주시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2니까 얘는 4가 될 것이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이퀄 0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1이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3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바로 마3,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8입니다. 8이면 플러스 1이 1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여기가 8이니까 지금 2배 한 겁니다. 그럼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 이퀄 0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5, x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결론적으로 fx가 이렇게 된다. x가 이렇게 됐을 때, 자, f 인버스가 x 값이 이렇게 됐을 때 그거의 y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마3하고 마5니까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같은 방법으로 gx가 1부터 3일 때 똑같다는 얘기야. gx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도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gx 이 유리함수가 1부터 3까지일 때 y값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있는 gx는
이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거나 감소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첫 번째, A 값이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정근선의 기준 뭐 마이너스 1,b를 중심으로 해서 A 값이 양수면 요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 근데 1부터 3이라고 했잖아. 그치? 1부터 3이니까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라고 보면 이만큼의 부분이 바로 마5, 마3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얘가 감소함수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감소함수면 여기 있는 이 x하고 여기 있는 y가 짝꿍이 어떻게 돼야 돼? x가 작을 때 y 값이 커야 될 것이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x가 클 때 y 값이 작아지는 이 두 좌표를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됩니까? 집어넣어서 a 값, b 값을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으면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될 것이고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러한 모양의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사실 선생님이 함수 그려준 거는 여러분 편일률에 그린 거고 충분히 안 그려도 당연히 k 값이 0보다 크면은 증가가 되겠죠.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니 k가 0보다 크면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이렇게 k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증가니까 증가라면은 작을 때 작은 거 즉 1, 마이너스 5 클 때 큰 거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셔가지고 여기서도 뭐 이거 어쨌든 두 개 대입하면 A, B 식이 나오겠잖아. 그치? 그래서 A, B 값 구하셔가지고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서의 A 더하기 B 값과 여기서의 A 더하기 B 값이 따로따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클 때 이때 구해보시면요. A가 8이고요. B는 마 7. 이때는 구해보면 A가 마 8이고 B는 마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 한번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함수가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fx는 x가 3보다 클 때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을 할 거야 라는 얘기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러한 무리함수를 사용을 할 거야 라는 얘기고요. 함수 f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고 치역은 2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 이거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1대1 함수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가 뭐 해야 돼요?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여기다가 3을 한번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었더니 6 더하기 3이니까 얘는 9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0이 되니까 A 값이 9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친구는 2,2를 자, 2,2 이렇게 자, x equal 2, y equal 2를 하고요. 얘가 3에서 얘가 마사를 빼는 거니까 7이잖아. 그렇지? 7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뭔 소리 하는 지금?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지금 2니까 3이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좀 이렇게 여기쯤에 3이.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그래프만 만족할 것이고 3은 여기다가 뭐 3 대입했을 때 9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냐? 3,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요. 3,9를 출발로 해서 여기를 출발로 해서 x 앞에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서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위로 향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소개된 F함수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y가 치역이 여기가 2니까 2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1대1의 조건도 만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F2하고 FK의 곱이 40이라고 했고요. 나는 F2는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 걸 사용하겠지. 즉 무리함수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x에다가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는 1 더하기 9니까 10이 됩니다. 얘가 10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는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fk가 4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9잖아. 그치? 근데 y값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유리함수 쪽에다가 체크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4가 되는 x값 그게 바로 k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멘트는 봐봐 얘들아 무리함수가 뭔가 이렇게 있단 얘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다려보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0이니까 2분의 k,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y x가 뭐 어딘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근데 원함수와 역함수가 교점 두 개가 있을 거를 보니까 y x하고의 관계에서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역함수는 여기에서 뭐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줄 거야. 맞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역함수하고 상관없이 fx하고 y x인 이 두 친구들 가지고 체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베타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알파라고 하면 얘가 2루트 2란 얘기는 이 길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루트 2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퀄 x 넘어가니까 x 마이너스 1 양변 제곱하셔가지고 알겠지? 구해보시면 2x 마이너스 k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될 것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실수 k값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가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뭐 여러분 근계수에 의해 가지고 그냥 k값 구하시면 되는 뭐 아주 단순한 그런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자, 689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무리함수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뭐 했어요, 얘들아? 나에게 줬네, 그쵸? 그래서 x값 0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잘 봐봐, 이 문제. 자, x값 0을 여기다가 넣으면 루트 n제곱 빼기 n이잖아. n 자연수야, 그렇지? 그러면 n 빼기 n이니까 아, x가 0일 때 y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자, y, x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y x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이거하고 만나는 점이 있대.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요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이 요렇게 있다는 얘기고, 얘를 갖다가 PN, 얘를 갖다가 Q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M, QM. 선생님 갑자기 얘가 N인데 갑자기 왜 N이 됐습니까? 라는 얘기는 얘는 특정한 값이라는 얘기야. 뭐를 갖는? 22 루트 2라는 값을 갖는 특정한 N 값이라는 거야. 여기서의 N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여러 개, N의 값이 쌓아서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어.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M으로 바뀌어가지고 선생님 이 M은 또 뭐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알겠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지금 N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M이 나왔잖아. 그치? N이 아니고. 여기다가 N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N값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상수가 돼버리는 거야. 왜? 이 값을 갖는 상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N이 아닌 M을 여기다가 넣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즉 이 거리가 22 루트 2가 되는. 결론적으로 얘가 22 루트 2라는 거는 루트 2 딱 빼버리면 우리 했던 거 계속 똑같은 거야.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뭐가 되면 되겠어요? 22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지금 여기는 689 문제하고 6882 문제하고 선생님들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왜? 얘는 숫자가 다 K 하나 말고는 다 뭐에 있고 공개가 돼 있고, 여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N도 막 복잡하고 이거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풀이 방법은 결국에는 뭐 한 거니 얘들아? 똑같아. 계산만 조금 복잡해지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값하고 얘를 갖다 하고 이렇게 놓으시고, 해도 똑같아. 양변 제곱하고 그럼 인수분해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약간 식들이 약간 조금 지저분하니까 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베타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22가 돼야 돼. 지금 나는 이거를 찾고자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루트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x 더하기 4n 더하기 6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넘기면은 여기가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당연히 x 더하기 n제곱이 되겠지. 이거 제곱할 거야. 그치? 이거 제곱할 때는 어떻게 제곱하면 됩니까? 여러분 3개짜리 제곱하려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2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것도 어떻게? 아, 너를 그냥 한 명이라고 보는 거야. 한 명이라고. 뭐라고 보자고? 한 명. 알겠어? 이렇게 푸는 거야. 만약에 식이 4개야. 식이 4개 있는 식을 제곱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둘씩 묶어서 치환. 2개 묶은 거 A, 2개 묶은 거 B. 그럼 A 더하기 B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수학은 항상 그런 식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제곱할 때는 X 제곱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배. 요거니까 결론적으로 5N 플러스 6의 X 더하기 이거 제곱. 5N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넘겨가지고 싹 정리하시면은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0n 플러스 13x 더하기 24n제곱 어쨌든 여기서 25n제곱이 있는데 여기 n제곱이 넘어오니까 24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0n 더하기 36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22잖아. 뭘 고민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10n 플러스 13이 되고 알파 베타는 24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10n 플러스 13하고 이렇게 긴 거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알기 위해서 이 친구는 루트 하시고 이거 또 10n 이거의 제곱 또 마이너스 4배 이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식이 어때요? 복잡해지겠지. 안 되는 건 아니지. 복잡해지겠지.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런 식으로 식을 주잖아.
식을 주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뭐 하게 만들어놔?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놔. 항상 그렇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내는 사람이 진짜 인간성 제로인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89번은 아마 시험장에서 만났으면은, 처음 만났으면은 풀다가 뭐지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러고 아마 좀 끝났을 확률이 좀 있는 문제긴 해,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확하게 체킹해 놔야 돼. 이런 거를 맞춰야 100점을 맞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이거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을 해봐. 더하기 값이 어쨌든 간에 10n 더하기 13인 거는 맞잖아. 그렇지? 이게 곱하기 값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를 갖다가 뭐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24니까 6n하고 4n으로 가시면 되고요. 3하고 9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뭐 이건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찾으셔야 되지,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36에다가 얘가 뭐가 돼? 24니까 60이 나오겠지. 맞죠? 그러고 얘하고 두 개를 더했더니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근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얘들아?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그건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6n 플러스 9하고 4n 더하기 4하고 얘가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얘가 크니까 네가 6n 플러스 9고 네가 4n 플러스 4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왜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두근의 합은 이거잖아. 10n 더하기 14.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큰 두 개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6n 플러스 9고 여기가 4n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닌 사람 빨리 얘기 좀 해. 여러분이 제곱을 하면서 이거의 짝꿍인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근이 6n 플러스 9고요. 여기 있는 이 근이 4n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즉 여기는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n제곱. 여기 있는 검은색은 아래로 뻗었잖아.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n제곱이라는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래 돼 있는 거 내가 제곱하면서 뭐 한 거라고 얘들아? 이 두 개를 내가 다 살아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제 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얘밖에 없는 거잖아. 알아듣지? 실제 근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서 6n 더하기 9가 아니고요. 4n 더하기 4가 여기에 있는 qn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qn이 4n 플러스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러면 얘가 4n 더하기 4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이 이 직선이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n 더하기 6이잖아. x절편이나 y절편이 4n 더하기 뭐가 돼요? 6이 돼야 됩니다. 즉 여기 값이 얘가 4n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얘가 4n 더하기 6인데 여기 값이 6n 더하기 9라는 게 n이 자연수니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러한 내용들 속사정을 정확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루트를 뭐 하다 보면 제곱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가 다 살아나면서 근이 반드시 이렇게 되면서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가 4n 더하기 4야. 그럼 y 값은 뭐가 되냐? x에다가 여기다가 4n 더하기 4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n 없어지고 마사 6이니까 얘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니? 그러면 얘는 4n 더하기 4,2가 되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건 2,4n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둘이는 뭐니까? 역함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베타 값은 4n 더하기 4가 되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알파 값은 여기 y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2다고 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4n 더하기 4에서 1을 빼니까 4n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22가 돼서 여기 있는 n 값은 5가 정답이 되는 아주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뭐야? 정리를 해야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뭐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말로만 할게요. 여기 보니까 A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알다시피 2분의 5,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고 얘가 풀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얘는 y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기울기가 뭐지 얘들아? 마이너스 k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고? 2개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 어디 지날 때? 여기 지나서 이제 뭐 요렇게 될 때가 근이 2개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접하는 순간 뭐가 되겠어? 이때는 근이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접하는 순간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고? 커야 되고.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여기서부터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봐. 기울기가 음수지 얘들아.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k 값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k가 기울기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음수잖아. 그럼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k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여기 이 값이 바로 뭐니? 2분의 5,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대입해서 k값 구하시고 그 구한 k값은 이퀄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정도 가지고 판단하셔도 답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단은 이거 집어넣는 건 편하잖아. 그치? 판별식 하는 건 조금 더 귀찮고.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거는 이퀄이 들어가야 되고 판별식에서의 k값은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죠? 혹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나 조금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다음 주에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 절대 못 풀면 안 되겠죠? 절대값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나누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x밖에 없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거는 구간을 2개로 나눠서 2개의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야. 조금 귀찮은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입관을 잘못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값 짜증나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안 돼. 절대값은 귀찮은 것 뿐이야 그냥. 그래서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x로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 x로 나오니까 루트 2x가 되겠지. 루트 2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어. y, x 하시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2x니까 적당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0이니까는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fx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a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무슨 함수입니까? v자 45도. 왜? 기울기가 뭐니까? 1이니까 45도인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 여기가 지금 뭐니? x 이퀄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너는 몇 점에서밖에 안 맞나? 한 점밖에 안 맞나? 그치? 근데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그랬어? 3개였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계속 하나입니다. 계속 하나야. 수학에서는 항상 뭔가 딱 이렇게 하나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3개가 되는 거 포인트가 중요해. 자, 하나였다가 여기서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죠. 얘를 넘어가면 몇 개가 되는 거니? 3개가 되니까 당연히 이 포인트를 내가 하나 잡아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쭉 와가지고 보면은 다시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개가 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내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0,0을 지나는 거니까, 뭘 지나는 거야, 얘들아? 0,0을 지나는 거니까, 0, 0 하면 A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하나는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함수는 뭐냐면 y equal x 플러스 a죠. 항상 절대값이 있는 건 절대값을 벗겨야 계산이 되는 거야. 있는 상태로는 안 돼. 당연히 이쪽 부분은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y equal 뭐가 됩니까? 루트 2x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같다라고 놓고 뭐 하면 되는 거야? 파멸시 빠라락 해가지고 뭐가 되는? 0이 되는 A 값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구해보시면은 A 값은 2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플러스 A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거의 범위는 뭐가 되냐?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가 내가 찾는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플러스 x다 보니까 여기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야. a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얘는 0이고 얘는 뭐 n이 이거니까 뭐 제곱한 다음에 4배 하면은 뭐 1이 정답이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괜찮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91번보다 조금만 더 복잡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절대값이 있다. 근데 얘는 집합으로 뭐가 표현했어? A 집합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애하고 요렇게 생긴 친구의 교점을 바로 X라고 한다고 했고요. B 집합은 뭐냐면 얘가 교점이 3개가 됐을 때 K 값을 뭐라 그랬어? B라고 했어. 알겠지? 그리고 C 집합은 K가 뭐 A부터 B까지 범위래. 그런데 B하고 C가 같다. 말만 더럽게 해놓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3개가 되는 K범위 한번 구해봐. 그런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절대값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절대값.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Y는 루트 하시고, 얘가 양수고 얘도 X가 되니까 4X니까 2 루트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니까 루트 마이너스 2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려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출발은 0,0입니다. 여기는 루트 4니까 좀 볼록하니 이렇게 배부르게 이렇게 갈 것이고요. 얘는 절대값 2인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고요. 여기가 이제 2x 더하기 k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일로 와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3개가 되는 포인트 체크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온다. 아이고 이상해졌어. 뿅. 가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몇 개입니까? 2개야. 여기를 넘어와야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겠지.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 당연히 0일 때가 하나의 어떤 범위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3개가 되고 이렇게 접하는 순간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개가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여기 있는 2x 더하기 k라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하고의 관계니까 2 루트 x하고 이거를 판별식해서 0이 되는 뭘 구하면 돼? k값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러분 k값이 지금 양수입니다. k값이 뭐라고요? k값이 지금 y절편이야. 다시 k값이 y절편이야. 그러니까 0,0을 지날 때는
0일 것이고 여기에서 구한 K값은 양수가 돼서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사이를 지날 때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3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족한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될 것이고요. B는 여기서 구한 값이 바로 B값이 된다.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693은 이렇게 돼 있네. 자, Y는 루트 X 더하기 K. 이 친구는 K 덕분에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완벽하게 그래프가 오픈이 돼 있고요. 얘도 완벽하게 그래프가 뭐가 돼 있어? 오픈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오픈되어 있는 친구들은 뭐 하는 거고? 그려놓고 움직여야 되는 친구들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면 되겠어?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체킹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수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이 정도로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8이네. 어이구야. 얘가 8이야. 이렇게 8. 그리고 얘가 15에서 8 빼는 거니까 7이니까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니까 그래프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2야. x 더하기 2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면 여기 2니까 여기 이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가 되는 이게 바로 y는 x 더하기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여기 있는 거 루트 x 빼기 k니까 얘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얘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 건데 잘 볼게요. 얘가 이렇게 와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겠어요? 2점이겠지.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2점이 되겠죠. 왜? 이게 얘는 내려올 거고 얘는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보다는 더 이쪽으로 와야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한 점에서만 만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리함수와의 관계에서 유리함수가 y값이 0이 되는 친구다. 그쵸? y값이 0이 되는 친구. 왜? 이 점이 지금 y값이 0이 되는 친구잖아. y값이 0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분자가 0이 되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k 얘는 지금 k, 0이니까 첫 번째 이 조건에 의해서 한 점에서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일단은 너는 커야 돼. 같거나 작으면 2점이 되니까 탈락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1차 함수하고는 2점에서 만난다. 일단은 너 좀 어지러우니까 없어졌어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검은색하고 얘하고 관계에서 2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2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지금 해왔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접할 때 그래 안 그래? 즉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할 때 얘들아? 접할 때가 되겠지. 알아듣지? 자, 그래서 두 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두 번째 접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k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접할 때 k값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손단 2점에서 한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거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왜? 얘가 이러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교집합을 찾으면 되겠죠. 공통부분을. 그러면 뭐 수직선 그려보시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이면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이 범위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계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691, 692 정도는 693 정도 풀 수 있으면은 확실하게 풀 수 있고, 이런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사실 이 정도 수준 문제가 나오면은 참 약간 등급 가르기 좋은 문제고요. 691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 뭐 사실 기본은 아니기는 해요.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더 기본은 이제 절대값이 아예 없는 그냥 무리함수하고 직선관계에서 이제 뭐 찾는 게 가장 기본 문제긴 하지.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절대값 이렇게 691 있는 거, 692 절대값이 이제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다르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패턴. 얘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가 유리함수하고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관계에서 다시 또 범위가 나와서 두 가지를 공통으로 포함되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까지. 무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퀄 뭐라고 하고 얘들아? x라고 하셔야 되겠지. 그쵸? 이퀄 x라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 나 이거 자 봐봐. 이것도 꼭 좀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이퀄 x라고 놓고 그러면 얘가 근을 몇 개 가지면 됩니까? 2개 가지면 되죠.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판별식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별식 계산하면 돼 안 돼? 판별식 쓰는 거 언제 쓰는지 알아? 판별식 언제 써야 돼? 정확히 말하면 가장 안전할 때는 뭐냐면 x의 즉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그때는 판별식을 써도 돼요.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만약에 뭐 한다면 제한된다면 이런 거 다 1학기 때 사실 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알겠지? 얘 근 몇 개야? 근 2개지 뭐. 근 2개. 근데 정의역이 만약에 x보다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봐. 그럼 근 몇 개가 되는 거지? 1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판별식 써버리면 근 무조건 몇 개 나오게 돼 있어? 2개 나오게 돼 있어. 판별식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쓰는 거야? 정의역 x의 범위가 뭐 실수 전체일 때. 그러면은 무리함수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수 전체가 아니야? 실수 전체가 아니야. 판별식을 써도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어. 봐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근이 어차피 몇 개니까? 2개니까 판별식을 써도 근이 당연히 2개가 나오는 이런 상황 상관이 없는 거야.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내가 다 판단할 능력이 돼. 그럼 판별식 써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능력이 내가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 나 헷갈려. 그럼 판별식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당연히 이거하고 x하고의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 = x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여기 있는 친구 뭐 하는 친구야? 움직이는 친구잖아. 그래 안 그래? 움직이면서 아까처럼 뭐 하는 거야? 어디 출발점 지나야 된다? 접해야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풀었잖아. 우리가 무리함수.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판별식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대수 들어가가지고 지수로고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정의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상황들이 많거든. 함부로 막 판별식 쓰면 답이 엉뚱하게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판별식은 어디 쓰는 거니 얘들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편하게 써도 돼. 그런데 뭐 양수다 음수다 또는 뭐 x가 2보다 크다 x가 뭐 마3보다 작다 이렇게 만약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이 2개라는 게 뭔가 보장이 되면 쓸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보장이 없으면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 뭐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당연히 y = x하고 푸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y = x를 먼저 그리라는 거야. 무언가 알쏭달쏭한 방법, 알쏭달쏭할 때는 그 알쏭달쏭한 상황을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직진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얘는 뭐가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2, k잖아. 그럼 마이너스 2, k니까는 뭔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면 근이 당연히 두 개일 것이고, 오케이? 더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면 뭐가 되겠어? 이때 근이 하나가 되겠지. 그리고 얘보다 더 크면은 근이 몇 개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부터 얘는 빵꾸 뚫리고 이렇게 되는 이 범위의 K값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명확하게 이렇게 체킹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아셨죠? 편하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 가가지고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됩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알아듣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는 같다라고 놓고 양변 제곱한 다음에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근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럼 이런 뭘 체크해야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내가 구하는 K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정확하게 체킹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계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항상 무리의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교점의 관계는 항상 출발점이 여기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이렇게 접할 때는 무조건 두 개가 되는 거고, 접할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항상 어떤 두 함수가 있을 때 미지수가 없는 함수는 그려놓고 미지수가 있는 친구는 그거 이렇게 변화를 제가 체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이게 이제 물론 뭐 고1 때부터도 약간 이런 훈련을 하면 좋긴 한데, 항상 함수 그래프가 뭔가 두 개가 나왔는데 대개가 뭔가 이게 약간 비스무리하게 보여, 내 눈에. 그러니까 생뚱맞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두 함수가 약간 뭔가 되게 비슷해, 막 개수도 비슷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런 함수들은 얘들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니네한테. 뭔가 이 두 함수가 연관성이 있어. 뭐 역함수라든지. 근데 역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친구가 루트면은 얘가 루트고 얘가 루트면 어떻게 돼야 역함수가 되는 거니? XY 자리가 바뀌어 역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둘 다 루트가 있는데 둘 다 XY가 바뀌진 않았잖아. 그럼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근데 니네 보니까 지금 약간 배열 자체가 어때 얘들아? 비스무리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뭐 아니면 뭐야? Y축 대칭 아니면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은 얘들아 어떤 게 Y축 대칭이니?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함수를 봤을 때 다른 거는 다 똑같아. 그런데 X를 봤더니 X자리가 이렇게 KX인데 얘가 마이너스 KX야. 그러면 얘는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런 관계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해. 함수 문제에서는 특히. 알겠지? 그런데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안팎으로, 여기 이렇게. 얘네 부호가 뭐야, 얘들아? 달랐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 부호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서 마이너스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은 뭐가 되는,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결론적으로 이 두 함수는 x도 바뀌었고 y도 바뀌었잖아. 그치? 그게 바로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원점 대칭 함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아셔야 돼. 이제 점점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함수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지.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나머지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자, 갑시다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1번 함수라고 하고요. 얘를 2번 함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수 같은 경우는
출발이 뭐죠, 얘들아? K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리고 2번 함수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6. 딱 이것도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니? 아,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1번 함수는 마 3,6이니까 여기를 지날 것이고, 얘는 3, 마 6이니까 아, 여기를 지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지? 그래서 1번 함수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K 값은 지금 뭐야 얘들아? 범위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다는 얘기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당연히 판단을 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K 값이 0보다 클 때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K 값이 0보다 크다면 여기는 1번 함수 같은 경우는 아,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는 거야? 요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물론 뭐 얘가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요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다시 얘로 판단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되겠어? 아, K가 0보다 크다면, 그리고 사실 얘는 뭐 K 값이 이렇게 뭐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큰 상황이 된다는 거 눈치챌 수가 있긴 하겠다. 그 선택지 보면. 그쵸? 자, 근데 만약에 K가 음수면 K가 음수인 거 한번 해볼게요. 자꾸 여러분들 이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대칭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음수인 상황이 되면 얘네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K가 그래서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 얘기야. 수학은 당연히 뭘 요구하고 있어? 최대값을 요구하고 있죠. 최대값이라는 건 얘들아, 이 K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빵빵하게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간다고? 빵빵하게 가는 거지. 알아듣죠? 빵빵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두 점을 지나야 돼. 얍상하게 가면, 얘가 얍상하게 가면, 물론 뭐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두 점에서 만나게 돼.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면서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는 빨간색이 어디 지나가면 되겠어? 여기 지나가면 되겠지.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가 얘를 요렇게 지나가 버리고요. 얘가 요렇게 지나가시면 뭐가 되는 거야? 가장 빵빵하게 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것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 1번 얘가 어디 지나면 되는 거니? 3, 마이너스 6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K값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딱 모의고사성 문제야, 사실은. 딱 뭐 해야 돼? 그래프의 어떤 그 변화를 추론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봅시다. 696번하고요, 697번하고 698번 세 개는 풀이 방식 자체가 약간 같은 패턴의 문제고, 696번하고 697번은 아예 뭐 싱크로율이 거의 99%. 생긴 모양만 조금 다른 거야. 알겠어? 약간 이란성 쌍둥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96, 697은 한번 보세요. 자, 포인트 뭔지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 여기 봐봐.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fx고요. 이게 f 인버스입니다.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y = x를 지나가면서 이게 두 점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뭘 맞서? 정사각형을 만들. 정사각형 넓이에 뭐가 되면 좋겠어?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게 나는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알겠지? 당연히 정사각형이 최소가 되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AB를 그어보면 AB가 뭐가 되면 좋겠어? 대각선이잖아. 이 대각선이 최소일 때 당연히 정사각형 넓이는 가장 작게 되겠지.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제일 작을 거냐 그 얘기야. 이거 너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y꼴에서 기울기가 1이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1인 걸 여러분들 이렇게 셈에 하나 그려놓으시면 이거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를 일로 용 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애가 있어. 가장 먼저 만난다는 애가 당연히 무슨 말이야? 여기 거 y 이꼴 x하고 여기하고의 거리가 가장 뭐하다는 거야? 짧다라는 말이 되겠지. 냅두시고요. 자 복수 하나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체킹한 다음에 얘가 여기서 요렇게 오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알아듣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을 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정사각형을 만들면 얘가 내가 원하는 그런 최소의 정사각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면 돼. 얘들아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항상 기준으로 주어진 기울기가 무조건 1이 아니고요. 기준으로 나에게 준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체킹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문제 봐봐. 선생님이 697, 여기 봐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얘는 지금 4,0이네. 이거 해야 되겠다. 자, 봐봐. 4,0이야.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4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x가 0이면은 y가 뭐가 되지?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4고 얘는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점, 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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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곡선 위에 또 한 점을 내가 딱 컨택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 거야. 어떤 사각형? 최대의 사각형을 만들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사각형을 만들 때 여러분 그거 보시면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이 S1은 변화될 일이 없겠죠. 여기 위에서 내가 점 하나를 택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는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느 점이냐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기울기하고 똑같게 이렇게 하나 그은 상태에서 얘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봐.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쭉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가장 나중에 만나는 점이 당연히 높이가 가장 뭐 하겠어? 크겠지. 알아들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의 기울기가 뭐냐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나는 얘를 갖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뭐 k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하고 이거하고를 갖다라고 놓고 k 값을 구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내가 넓이를 구하려면 체크가 되는 기준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1차 함수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당연히 얼마니까? 당연히 얘가 1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1로 내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아셨죠? 다시 1로 와서 그럼 이 친구는 y 이퀄 x 더하기 k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하고 루트 x 빼기 3이라는 친구하고 같다라고 놓고 양변 제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k 값을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k 값이라는 게 양변 제곱해서 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와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한 가지 팁 줄게. 여기 봐봐. 자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잘 봐봐. 얘가 y 이퀄 x고 이렇게 간 애가 y는 x 빼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도현아! 울지 말고 자 중요한 거 되지. 안 줄었지? 자 봐봐. 지금 나는 뭐 구하는 거니 얘들아?
이 대각선의 길이가 내가 궁금한 거야. 대각선의 길이라면 여러분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대각선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정사각형이니까. 그다음에 대각선 알아야 되고 나는 지금 이 길이를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이 길이. 요 길이를. 대각선의 절반. 그럼 나는 뭘 체크하냐? 나는 체크하려고 해. 이거 체크하려고 해. 이거. 나는 지금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기울기가 얘는 뭐니까? 풀만 1이니까. 당연히 얘가 45도가 된다고. 피타지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서 0,0에서 물론 이것까지 뭐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훨씬 빨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4분의 11이잖아. 이거의 길이가. 얘가 0,0이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을 것이고 이 길이나 이 길이는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루트 2만 붙여주면 되겠다.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 할 때 이 길이는 루트 2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8분의 11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그게 여기 절반이니까 2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4분의 11 루트 2가 바로 대각선의 뭐가 된다? 길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각선의 길이니까 S라는 건 이거를 제곱하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나는 지금 여기 있는 S1의 넓이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얘가 2고 얘가 4니까 아 너는 그냥 4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의 넓이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 부분 넓이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 얘가 필요해. 얘가.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지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요렇게 얘가 1일 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쵸? 나는 그리고 어디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해. 얘가. 이게 필요해. 이게 여기일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왔으면 나는 지금 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얘가.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y 루트 4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k를 이용해서 이거는 뭐 k 값은 구해야 되겠지 당연히. k 값 구하면 k 값이 얼마가 나오냐? 2분의 5가 나옵니다. 알겠어? k가 2분의 5가 나오면 그러면 얘가 2분의 5고 얘가 지금 2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란 얘기니?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얘는 당연히 1 되겠지. 맞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 길이는 루트 씌우면 1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4분의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우리가 x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다 배웠지? 중2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알죠? 얘가 직각이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숫자 공식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아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2분의 루트 5 곱하기 x니까 이렇게 약분해주고 내려가면 x라는 친구는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이 높이가 루트 5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밑변이 되는 거고 이 높이가 루트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니까 이 넓이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쌤이 아까 말한 대로 S1하고 S2하고 그렇게 S1, 4, S2 계산해보시면 1 나와요. 그렇게 해서 5라는 답이 나오고 넓이가 최대일 때 좌표값 P의 좌표를 구하잖아. 그치? P 좌표는 결론적으로 이 함수와 여기 있는 이 함수와 1차 함수 이거 갖다라고 놨잖아. 그치? 여기서 내가 K값 구했잖아. 맞죠? K값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고 이거 아까 우리가 뭐 한 식 있어? 양변 제곱한 식이 있잖아. 그치?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 구했잖아. 판별식이 0이 됐다는 X값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한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여기는 이 x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x값 여기다가 대입해서 y값까지 계산하시면 두 번째 문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다한테 설명만 해줄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루트 x 더하기 4가 있고요. 뭐 이렇게 얘는 둘이 역함수 관계지. 딱 봐도 알지. 자, 이렇게 그었을 때 a, b 길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최대가 되면 좋겠다고. 알겠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나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 둘이 역함수니까 여기다가 y 이퀄 x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얘하고 당연히 쫑쫑쫑해서 이렇게 가장 멀리 있을 때 여기가 b가 될 때 쫑쫑쫑 가서 이렇게 가서 얘가 뭐가 될 때 a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당연히 ab 길이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이 방식은 누구하고 얘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지? 자,